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나타나는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음식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의 종착역인 대장을 절제하는 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전에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든지 식습관대로 식생활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주로 배변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이 증상들을 잘 넘기기 위한 식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음식의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일입니다. 음식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배변량이 많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절대 과식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건 아마 병원에서도 수술 이후에 여러 번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잔사식이라고 하는 식이요법인데요. 이건 변의 양과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하게 되는 일종의 식이요법입니다. 이 저잔사식은 쉽게 말해서 찌꺼기가 잘 남지 않는, 찌꺼기가 많지 않은 그런 음식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시게 되면 병원으로부터 안내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몸이 빨리 회복하는 거죠. 수술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우리 몸이 겪었잖아요. 우리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걸 가장 먼저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처음에 권유를 해 주실 거예요. 연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처음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통곡물, 잡곡 이런 것들은 잠깐 이제 보류하시고요. 흰쌀밥, 그리고 계란, 두부, 흰살 생선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는 잘 되고, 그리고 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소화가 된 이후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해서 변의 양은 좀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장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식단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이제 첫 번째 달, 수술 이후에 처음 한 달을 이렇게 저잔사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오전 8시경에 아침을 먹고, 오후 1시경에 점심을 먹고, 오후 6시경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루 3번 세끼 식사를 이런 저잔사식의 식단으로 식사를 했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피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수술 이후에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식단을 조금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채소를 조금씩 이제 추가해 나가면서 현미 채식의 식단으로 이렇게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2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2끼 식사를 조금씩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던 때였는데, 병원에서도 그 저잔사식은 수술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저잔사식을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 장 운동이 위축이 돼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 후 한 달 정도 경과하고 수술 부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장의 기능이 서서히 적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식사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식사를 하실 때 충분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수술 부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장폐색 같은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 부위가 막히지 않도록 음식을 꼭꼭 씹어서 충분히 씹은 다음에 삼키시고요. 음식을 준비해 주실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좀 작게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무래도 먹을 때 큰 덩어리를 이렇게 먹어서 씹는 것보다는 작게 잘라진 그런 덩어리를 이렇게 씹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게 음식을 좀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수술 후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 내용에 대한 식사
내용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배설 양상을 함께 기록을 해두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지 않는지,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또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음식도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식사 일지를 기록을 하면 너무 빨리 찾아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시도하실 때에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이 음식이 나에게 무리가 없는지, 나에게 아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주지 않는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실 때 한 가지씩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수술 후 초기에 아주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병원에서 안내문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이 좀 미흡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먼저 매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향신료 같은 것들은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고춧가루, 뭐 고추장, 그리고 우리 카레 이런 것처럼 좀 아주 자극적이고 매운 그런 향신료들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수술 후 초기에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익힌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수술 이후에 회복 단계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고 하니까 채소류도 주로 이제 익힌 채소류를 드시고, 생채소는 아직은 수술 이후에 한동안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소를 드실 때에는 섬유질이 많은 그런 채소는 드시지 마시고요. 채소를 또 드실 때에는 좀 부드럽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생과일의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생과일은 이제 섭취를 조금 이제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소량만 조금씩 그렇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린 음식이라든지 단단한 음식은 섭취를 좀 피해 주세요. 지난번에 수술 후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가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음식이 아니더라도 가스 배출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음식들 섭취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콩류라든지 양파, 유제품, 빨대로 이렇게 빨아서 드시는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을 묽게 하는 식품도 좀 조심해야겠죠. 지금 그렇잖아도 아주 배변을 자주 하고 설사 같은 증상 때문에 좀 힘이 드는 상황인데, 변을 묽게 하는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콩류라든지 자두 있잖아요. 말린 자두 주스 모두 마찬가지로 변을 아주 묽게 하고, 찬 우유 종류도 그렇죠. 술이라든지 아이스크림, 튀김류 이런 거는 수술 이후에 드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셔서 막 드시고 싶다 하시더라도 수술 후 한두 달 정도는 정말 꼭, 평생 안 드시면 너무 좋은 음식들인데 어쨌든 그 수술 이후 한두 달은 정말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지금 장을 잘라서 이어 붙인 상태이다 보니까 장을 자극하는 그런 식품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은데,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좀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샐러리, 견과류, 옥수수, 파인애플, 말린 과일 껍질 이런 것들이 모두 소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과일 같은 경우에 수술 이후 한 달 정도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 과일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씩 과일 껍질을 깎아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비를 일으키는 식품이 있는데요. 감이라든지 토란, 인절미, 밤, 또 말린 과일. 이 말린 과일이 정말 건강에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과일을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당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수분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수분을 이렇게 과일로부터 섭취를 하게 되는데,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다 배제된 상태다 보니까 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는, 초록색이 감도는 덜 익은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변비를 유발을 하고요. 반대로 완전히 완숙이 된, 그래서 검은 반점이 생기는 이런 바나나는 또 변비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도 껍질이 초록색인 이런 덜 익은 바나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스가 나올 때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식품들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양의 파라든지 아니면 마늘, 콩류,
달걀, 치즈, 양파 이런 음식들이 모두 좀 이렇게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섭취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저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화장실을 언제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화장실 시간이 제가 기록을 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처음 식사와 마지막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먹고 오후 1시에 먹고 6시에 먹었다 이러면 중간에 이제 다른 간식이라든지 추가적인 음식 섭취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침 8시에 음식 섭취를 시작을 했고 6시에는 이제 끝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변의 시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특히 이 수면 시간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수면을 깊이 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면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어떻게 먹으면 이제 좀 배변이 좀 몇 시 이전에 끝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두 달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게 이제 하루 3번 세끼 식사를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약간 식사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2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하루 2끼 식사로 제가 이렇게 정착을 했거든요. 2끼 식사로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10시, 오후 4시, 11시, 4시, 11시, 5시, 아니면 12시, 5시,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서 살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4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저에게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 11시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 4시에, 4시에서 5시 그 사이인데, 그때 점심 겸 저녁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늦어도 밤 12시, 새벽 1시 이전에는 화장실 가는 게 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조금 편안하게 자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인차가 다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건 정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게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식을 먹고 싶다. 저도 이제 제가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금기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게 떡인데, 떡이 진짜 너무 먹고 싶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과자류, 빵류 이런 것도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식거리들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식사할 때 식사 마지막에 같이 먹었어요. 원래 간식이라고 하는 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다고 간식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고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떡 조금,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을 때에는 식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먹은 거예요. 그렇게 조절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식사 관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일단은 수술 이후에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식사 관리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후에 식이라든지 식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식단 관련 내용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